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은 네 가지죠.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금,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전유부분 네 가지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은 정된 권리죠.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한 필의 토지,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일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승역지는요 일부여도 되고요, 요역지는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되고요. 3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의한 방해 예방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지역권은 뭘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뭐를 할 수 없다?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의 취득이죠. 이걸 시효취득이죠. 취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시효취득,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원 그러면 안 돼요. 전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뭐죠? 나머지 갑을병이면 갑이 시효취득하면 을과 병 이 말이죠. 을과 병도 취득한다 이란 말이에요. 자 5번은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 이건 왜 공동 사용이라고 많이 나오냐면, 그러면 지역권은 뭐다?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냐? 배타성이 없단 말이죠. 그럼 배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용적 성격이다. 공용적이다 말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누군가가요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승역지 소유자가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용을 하는데 뭐는 해야 돼요? 비용은 분담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요 봐봐, 나중에 우리 상린관계에서 누군가가 설치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한다? 사용해도 돼. 그런데 뭐를 해야 돼? 비용을 분담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비용을 뭐 한다?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담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 말이고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나오는 지문들이 있죠. 항상 나오는 지문. 그것은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 1, 2, 4번은 일단 지역권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50번 저당권이죠. 장래의 특정이죠. 그러면 장래 특정 채권은 저당권이에요. 장래요 불특정 뭐예요? 불특정 채권은 뭐다? 이것을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무슨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을 확정돼서 저당권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이번요 물상대의죠. 우리가 물상대의는 뭐를 할 때 물상대의 하죠? 물상대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죠. 이때 물상대의 하죠. 이 물상대의 할 때는 가치적 변형물 있죠. 이 가치적 변형물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압류는 누가 해야 돼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급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요 압류란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긴 있어. 압류란 말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정리해야 되니까요. 압류는 뭐죠? 압류 후부터 뭘 한다? 저당권자는 과실을 말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다. 이때 압류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오죠. 알겠죠? 또 압류는 언제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에서 한번 나오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로 압류가 잘 나오질 않아. 뭐냐? 말소 기준 권리 항상 저당권, 근저당권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또 압류는 또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요 배당금, 배당 순서를 할 때요 여기서요 A가요 저당권이고요, B가요 가압류고요, C가 만약에 전세권이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 가압류하고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에요? 순위가 평등이에요? 우리가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이하의 권리자고는 평등하단 말이에요. 평등. 알죠? 평등하게. 채권에게 평등한, 순위가 평등하다는 거지 똑같이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알죠? 안분 배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순위가 평등이다 이 말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가 가압류권자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중요한 게 압류가 하나 있어. 또 어디가 있죠? 아주 압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어디? 유치권이지. 어디요? 유치권. 유치권에서 여기 압류가 나오죠? 압류가 나오면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 있고요,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압류로 인한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하지 못하고,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 후 유치권자는 대항하지 못하고 압류 전에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때 압류라는 말이 나오죠. 배당 순수할 때 한번 나오고요. 말소 기준 권리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왜요? 거의 대부분 경매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압류 후 과실을 수취해. 과실, 저당권은 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압류 후 과실을 수취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물상대할 때 뭐 해야 돼? 압류해야 돼. 언제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누가 압류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모방한다. 알겠죠? 그래서 압류가 문제가 되는 것,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돼. 아시겠죠? 자, 3번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이게 항상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요, 제3취득자 있죠? 제3취득자가 단일의 문제를 안 나와도 꼭 이렇게 나온다. 꼭 이렇게. 3번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확하게 이걸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제3취득자가 뭐냐고? 그거죠. 알겠죠? 제3취득자는. 알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요, 여기요, 저당권이랑 뭐가 있어? 근저당권이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 그래? 저당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 저당물이라고 그래. 저당물. 그 말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이렇게도 되고, 저당물에 대해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저당물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1번이죠. 1순위 1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병이 여기서 뭘 한다?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뭘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난 후에 전세권, 지상권, 소유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여기 보면 저당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 부동산. 그럼 저당권 설정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뭘 했다?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것을 말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3취득자란 말이, 제3취득자는 어디에 시험이 나오죠? 제3취득자는, 먼저 제3취득자는 몇 가지가 중요하죠? 변제기 후. 알겠죠? 그래도 막 날려도 돼. 알겠죠? 지금은 괜찮아. 10월 31일은 골치 아파. 알겠죠? 지금 적당히 날리고 10월 31일 날 정신 차리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무렇게나 날리다가요, 충격 먹어가지고 기억이 확 남아야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때 옆에서 뭐라 했는데 이러면 큰일 나. 알겠죠? 자, 변제기 후, 누구? 채무자의 의사대로예요? 의사에 반해서요?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뭘 행사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경매가 되면 뭐가 될 수 있고? 내가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또 비용에 대해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 필요비, 유익비, 비용에 대해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제3취득자가 어디서 중요하죠? 어디서 중요해? 제3취득자는 어디서 중요해요? 여기서 근저당권에서 중요하죠. 근저당권에서 실제 채무하고 채권 최고액이 다를 경우, 실제 채무가 채권 최고액보다 더 클 경우, 그러면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한다, 실제 채무액을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을 변제한다 이 말이죠. 그때 제3취득자가 아주 유용하게 한번 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는 뭐냐면 경매에서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근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물에 대해서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저당권자가 1번이죠. 그럼 이걸 뭐라? 말소 기준 권리죠. 경매가 되면 밑에는 다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요, 두 가지 정도 나온다 이 말이지.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저당권자와 겨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죠.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죠. 이때 이 사람을 한다 제3취득자라고도 얘기한다. 그리고 이때 제3취득자는요 뭐 한다? 피담보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왜 여기도 뭐라 나온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OX? 오죠.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니까 경매가 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자, 4번요.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제3취득자냐 이 말이지. 희한해. 이것도 우리 시험만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시험만 나온 판례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엉뚱한 판례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이 어느 시험에나 다 있어. 알겠죠? 그래서 두세 개 정도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요.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때는요. 저당권이 시행되죠. 매수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 그 말은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는 제3취득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제3취득자는 누구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것을 만 사람 매수를 한 사람이죠. 매수. 알겠죠? 그런데 자기가요 건물을 짓는데요 그 건물에 자기가 투자를 했어. 그럼 자기가 직접 소유자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갑의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비용을 투자한 거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렇게 건물을 자기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그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있어가지고 그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그 건물을 처음부터 짓는 사람이죠. 거기에 건축 비용을 투자한 사람이죠. 그럼 그것은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건물의 축조. 그렇게 돼 있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뭐라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건물을 축조했다. 이건 뭐예요? 일괄경매죠? 일괄경매는 봐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죠?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되어 있다? 땅, 대지에만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지. 대지에만.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건물의 매수대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됐나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틀렸죠?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다시는 좀 나오기 힘들겠지만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요 봐. 제3취득자는 이 건물을 갑이 건물을 지었어. 알겠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내가 샀어. 그걸 나를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 건물을 중축하는데 비용을 지출해서 내가 지분을 취득했어. 그거는 내가 돈 투자하고 내가 지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내 것이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 사람 갑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53번 근저당권이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돼. 등기사항이 아니다. 틀렸어. 뭐가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건 뭐가 있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채권 최고액 보면 또 모두 등기사항이다.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채무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합의로 해지해서 확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확정시킬 수 없다? 틀렸어. 있다? 이렇게.
여기 또 나왔죠? 확정된 채권 얘기죠. 확정된 피담보 채권은 실제 채무죠. 4억이다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 등기된 게 3억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초과한다 그러면 물상보증이 나왔네. 물상보증인 또는 누구? 제3취득자.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뭐만 변제한다? 뭐만?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 똑같은 이 사례에서요. 누구하고 누구는요? 누구하고 누구는? 채무자하고 또 후순위. 오케이.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를 변제하죠?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죠. 채무 전부를 변제하죠. 전부. 그 다음에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봐봐. 누구든 필요 없어. 선순위고 후순위고 중순위고 말순위고 필요 없어. 알겠죠? 아무튼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 신청하면 그 사람 언제? 경매 청구 시. 나머지 사람은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알겠죠? 다시 그럼 읽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죠. 그러면 너 경매 신청한 사람, 너는 언제다? 경매 신청 시. 알겠죠? 그럼 여기요. 취하한다. 취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취하해도 번복되지 않는다. 다른 근저당권, 타 근저당권자 언제? 매각 대금 완납 시. 매각 대금 완납 시. 이렇게. 알겠죠? 선순위고 후순위가 필요가 없다.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경매 청구 시 취하에도 번복되지 않는다.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나머지 근저당권자는 언제? 경락대금, 매각대금 완납시다. 자, 여기요.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확정 전 채무 원인의 변경. 봐. 채무 원인이지 채무액이 아니죠. 채무 원인에 대해서 채무자를 변경한다 이 말이죠. 후순위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등기하라고 그랬죠? 채권 최고. 이미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 딱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변경하든 말든 관계없단 말이죠. 왜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권리자는 보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후순위에 승낙이 필요 없고, 근데 무엇을 변동하려면 승낙이 있어야 될까요? 채권 최고액 변동 시. 채권 최고액 변동할 때도 뭐죠? 증액. 감액은 아니니까. 채권 최고액 증액 시 후순위 동의가 있어야 돼. 감액할 때는 후순위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요? 감액하면 후순위가 더 유리하잖아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저당권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전번 주에 3회 모의고사 할 때 이미 풀었단 말이죠. 근저당권요 뭐냐? 확정 전, 그 다음에 확정 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확정 전에는 뭐 할 수 있죠? 확정 후는 뭐가 있죠? 논점이. 확정 전에는 뭐? 채무자 변경.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기억 안 나요? 좋아. 아주 여러분요. 그러니까 절대로 치매 걸릴 일이 없겠어. 다 들어온 즉시 이렇게요. 다 흘려보내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요.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지식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요. 한쪽으로 돌아 한쪽으로 흘려보내. 다음 주부터 저렇게 모자 쓰고 와. 알겠죠? 나가지 않게. 알겠죠? 들어오면. 자, 채무자 변경이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일부.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채권 일부로 한다. 양도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후는요. 확정 후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이자죠. 지연이자가 있고요. 확정 후죠. 새로운 채권 이렇게 여러분 4가지가 있다. 이것만 딱 알면 나머지는 안 헷갈려. 왜냐? 나머지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냐, 확정되면 누구는 얼마만큼 변제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채무자를 여러분 변경하죠. 그럼 채무자 변경하면 어때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돼. 변경 후 일부 변제 일부 양도죠. 일부 변제 일부 양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할 여지가 없다. 양도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지. 왜? 얼마인지 모르니까. 확정 전이니까. 그런데 확정 후에는요. 지연이자는 뭐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 담보되고
새로운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네 가지를 정확하게 확정 전, 확정 후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암기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번, 4번이요. 최선순위 근저했죠?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무 원인의 변경에 대해서 후순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승낙이 있어야 틀렸죠, 5번.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본권이죠. 원래 이러면요, 이 54번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전부 정답이었어요. 알죠? 왜냐면, 여기에요, 1번이 내가 지금 지상권자라고 해놨죠? 여기에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알겠죠? 우리는요, 이 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권에서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권하고 이렇게 본권 이렇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본권이라는 것은 뭐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은 소유권하고 뭐하고 제한물권하고 이렇게 제한물권하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점유권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권은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의 한 종류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우리 민법상에는 본권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그랬는데 그것이 틀린 것으로,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났다 이 말이죠. 전부 정답으로. 아시겠죠? 근데 내가 바꿨어. 알겠죠? 얼마 전에요, 시험 보기 전에 5분 전에 바꿨단 말이죠. 뭐로요? 지상권자로 바꿔. 지상권자. 알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지상권. 여러분 나중에 23회 문제 가서 정답을 Q&A 가서 뽑으면 전부 정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자, 55번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명인 방법이죠. 이런 봐봐.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죠. 이것은 공시되는 물권은 이때 물권은 뭐다? 이건 뭐죠? 부동산으로서의 물권이죠. 부동산 물권이죠. 부동산 물권이고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 및 유보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저당권은 왜요?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알죠? 명인방법 안 된다. 또 저당권 안 되는 거 또 하나 있죠. 명인방법 비스무리한 거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어? 농작물 안 되죠?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서는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된다? 지역권하고 임차권. 지역권과 임차권 이렇게. 무슨 알겠죠? 자, 2번 해제조건부 법령이죠. 이런 봐봐. 여기 봐봐. 해제조건하고 계약해제하고 차이가 뭐죠? 계약해제는 계약이요? 오, 좋은 말 했어. 계약해제는 계약이에요. 알겠죠? 해제조건하고 계약 해제하고 해제조건하고 차이가 뭐죠? 차이가. 자, 이것은 해제권이에요. 이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 해제니까. 그래서 단독행위예요. 알겠죠? 법률행위. 이것은 조건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인데 부관이요, 부관. 이것은 해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다? 조건인 거예요. 말만 해제지. 조건이에요, 조건. 해제 조건, 정기 조건, 해제 조건. 기억나나요? 알겠죠? 해제 조건은 소급한다, 안 한다? 원칙은 소급하지 않죠. 소급해서 효력을 얼마한다? 잃는다.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소급하지 않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급표가 없는 것이고 소급표가 있는 것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제 조건하고 해제하고는 다른 것이다. 알겠죠? 봐봐. 갑이 을한테요 해제 조건부로 등기했어.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다시 돌려줘야죠. 봐봐. 뭐랬냐면 갑이 을한테 뭐랬냐?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 그러면 약혼하면서 약혼식을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 약혼했는데 약혼은 뭐죠? 예약이죠. 혼인을 하기 위해서 약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인이 불성립, 혼인이 안 되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야. 알겠죠? 그것을 해제 조건부인데 소급해서 반환한다. 그때부터다. 그때부터. 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고 뭐가 있어야 소급한다? 합의로 소급한다. 이렇게. 다시 볼까요? 2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되면 성취. 여기요 해제 조건이요
조건이 성취가 돼.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성취된 때부터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복귀해. 갔던 것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2번, 3번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된 이후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의리요,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되는데 너 처음부터 잘못됐으니 그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이런 봐봐,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이죠. 취득쇼가 완성,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다. 모든 하자가 치유되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그러면 돼안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원시 취득자, 신축자죠. 건물의 신축자가 승계 취득자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았죠. 그래서 여기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 뭐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 보존 등기. 이걸 무슨 보존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유효 무효? 유효이다. 이렇게 간단하죠. 5번 점유 취득쇼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취득쇼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경우에 없어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담보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 담보권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이 5번인가 봐요. 그게 답이 5번일까요? 자, 봐. 자, 여기요.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고요. 점유가 을이고요. 등기가요,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 20년 됐어, 20년. 을이요,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20년. 을이요, 20년이 됐어. 그럼 취득쇼를 해야죠. 안 보죠? 등기 청구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소유권이 여기 지금 갑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가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었어요. 20년 되고 여기에 저당권, 병이 저당권이요. 여기에 병이 저당권이요. 이렇게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병이요, 가등기가 돼 있어. 가등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병이 본등기를 해. 이렇게. 여기는 저당권 이렇게. 여기도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 됐죠 지금? 오케이. 자요, 그러면 을이 지금 20년이 됐죠? 20년이 돼가지고 20년 되기 전에 지금 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게 20년이 돼가지고 등기하죠. 등기가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을이 소유자가 돼. 여기서부터 소유자가 돼. 여기서부터 을이 소유자가 돼. 그런데 이 지금 저당권은 갑한테 돈 빌리고 저당 잡았죠. 그렇잖아요. 누구 땅인데 원래? 을 땅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을 땅인데 갑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등기하고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이죠. 이런 원시란 말이 뭐예요? 처음부터, 앞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이 말이잖아요. 원시. 무슨 말이죠? 원시.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여기서 등기를 딱 하잖아요. 등기. 그러면 처음부터 다 없어지죠. 처음부터 다 없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요,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왜? 원시라는 게 뭐야? 하자가 없이 치는 게 원시잖아요. 근데 여기 봐. 이 사람 지금 20년이 됐죠? 20년이 됐는데 지금 뭐가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죠? 등기청구 채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저당권 뭘 가지고 있어? 물권을 가지고 있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그래서 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이 취득해. 등기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저당을 취득했잖아요. 저당권이 있는 것을 취득을 해. 지금 우리 5번은 지금 여기 1번이에요. 지금 여기 2번이요. 1번. 이제 5번은? 몇 번? 2번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지금 여기 봐봐. 취득쇼 완성 후 등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뭐다? 물권이다. 물권. 취득쇼 완성은 뭐다? 채권이다.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취득시효를 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여기요 20년이 되기 전에 가등기가 있었어. 가등기 됐죠? 근데 여기서 등기하죠. 등기를 딱 해버리면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그럼 가등기는 소멸하는 거야. 됐죠? 그런데 내가 등기를 하기 전에요. 등기하기 전에 20년이 되기 전에 있던 가등기가요 나중에 본등기를 했어. 그럼 이 본등기 하면 가등기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언제부터? 가등기는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죠?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어른병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몇 년을 흘려야 돼? 20년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되기 전에 가등기가 있죠?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가 있죠? 그래서 갑은 을은 본등기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5번은 담보권 제한이 있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해. 무조건 보지 말고 20년이 되기 전에 저당권이다. 그러면 소멸해.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다 이 말이죠. 그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 몇 번? 5번. 자, 56번 부합이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에 필요없어를 봐봐. 권원이고 뭐고 필요없어. 중축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독립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봐. 중축한 부분이 항상 하나의 세트예요. 독립성이 없다. 그럼 이것은 뭐다? 부합이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란다? 구성부분이다. 이 말 구성부분이다. 그럼 이런 것이요.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부합물이 뭐죠? 이게 중축부분이죠. 중축부분의 부동산 소유자가 중축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없으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축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임차는 주장한다 못한다?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겠네. 이것은요 중축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2번 이렇게 해서 독립성이 없더라도 없다? 독립성이 없죠? 그럼 여기 봐봐. 부속물이죠. 부속물은 뭐냐? 부속물은 반대예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부합이 아니어야 돼.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에 뭐가 있다?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권의 객체, 구성 부분 부합이 아니다.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완전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부합이란 말이고 부속물이란 말은 부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부합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면 무슨 말을 내가 읽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저당권 설정 이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당권 효력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전후를 뭐하고 불문하고 전이든 후든 불문하고 아무런 약정이 없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쳐? 부합물하고 부합물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설정 뭐를 분문하고 전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정 이후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에게 미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왜? 약정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약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정이라 한다? 임의 규정이죠.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틀렸죠.
여러분 이번에 자연적 원인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산사태 보면 산에 있는 토사들이 우리 집 밭을요 뒤집어 엎었죠. 그러니까 그 산이요, 산에 있던 흙이 우리 집 논의 밭에 뭐가 됐다? 부합된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 이런 봐봐, 우리가 부합이라는 것은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야. 부합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러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데 봐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다. 우리는요 동산 간의 부합이 있고 부동산의 부합이 된다. 부동산에 이때 부합되는 것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부동산에 부합이 되죠. 그럼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해?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이 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무리 동산의 가격이 비싸도 부동산 소유자가 무조건 뭐란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여기 어디 봐. 여기요. 동산의 소유자. 틀렸어. 부동산에서 죄송해요. D를 읽었네.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D만 읽어가지고 죄송해요. 5번은 틀렸고 몇 번이다? 3번은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거 3번? 아닌데? 여기가 3번이구나. 죄송해요.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있다. 여기서 옆에서 보면요 번호가 잘 안 보여요. 옆에서.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보이는데요. 자,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점유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에 봐봐. 우리가 과실이죠. 과실은 천연 과실이 있고 뭐가 있다? 법정 과실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사용이익이 있어.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용이익도 과실이다 이 말이죠. 사용이익이 뭐죠? 사용이익. 임대차 끝났어.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살 수 있으면 남의 집인데 그냥 살면 안 되죠. 월세는 내고 살아야 되죠. 그것을 말한다 사용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임차한 자, 임차인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이다. 그런데 타주 점유일지라도 취득시효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주 점유가 돼야 되니까. 알겠죠? 선의취득은? 타주, 선의취득 돼 안 돼? 여러분 봐봐. 취득시효는 반드시 무슨 점유해야 돼? 자주 점유해야 돼.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특히 이 무주물 중에서 동산이요. 부동산 안 돼. 동산의 무주물 선점할 때 자주 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선의취득은 자주 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요. 필요가 없어.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무주물이야. 주인이 없는 물건이잖아요. 주인이 없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 없는 물건을 가지려면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점유해야죠. 소유 의사. 산토끼 저놈 잡아야 되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 겨울에 뭐뭐 심줘야 되겠다. 저놈 잡아야 되겠다. 물론 가다 뒹굴어서 못 잡지만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무주물 선점에 뭐라 나왔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 무주물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주 점유를 해야 돼. 그런데 선의취득은 왜 자주 점유가 필요 없느냐? 선의취득은 소유권하고 질권을 취득하거든. 소유권은 무슨 점유고? 자주. 질권은 무슨 점유고? 타주. 그래서 타주 점유도 선의취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자, 다음에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점유물이 멸실훼손을 뭐 점유물이 멸실훼손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없는 사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시험이 다시 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으로 이게 많이 나왔다. 정답으로. 그럼 뭐를 할 수 있냐? 당연히 그것은요 한번 다퉈볼 수 있죠. 왜?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돼야 돼. 그럼 뭐라고 한다? 멸실훼손은 뭐? 오케이. 선이고 플러스 자주, 선자, 뭐다? 현존이,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여기는 선이 타주죠? 타주니까, 알겠죠? 배상 책임을 지죠. 그런데 여러분요, 반드시요,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돼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게 빠져서. 왜? 책임 없는 경우는 책임이 없으니까 선유고 타주고 자주고 필요 없이. 알겠죠? 자, 4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언제부터? 소재기부터. 뭐로 봐? 오케이. 아기는 뭐를 못해? 과실을 수취를 못해. 언제부터 과실을 수취를 못해? 소재기시부터 과실 수취 못해.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자, 봐봐.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누구가 있죠? 악의 점유자는 누구가 있어? 오케이. 뭐? 폭력, 또 뭐? 은비, 또 그 다음에다 소재기시, 이렇게. 폭력이나 은비나 소재기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취급받아서 과실을 수취할 수 없죠. 여기서 문제.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잘못으로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이 말이죠. 과실로 수취를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실로 수취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보상해야 돼. 반대로.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취를 못했어.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취를 못했어.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그래서 조심해. 악의가 잘못으로, 과실로 수취를 못하면 대가를 보상을 해. 잘못 없이,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를 못했다? 보상한다, 안 한다? 이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그대로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그대로 또 어디에 적용이 되냐? 여기요, 우리가요, 비용상환청권, 비용 203조죠? 203조 비용상환청권으로 연결이 돼. 이때 비용상환청권으로 뭐가 있다?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잖아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요, 통상의 필요비가 과실을 수취했단 말은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다? 선이란 말이고, 수취를 못했다는 말은 뭐다? 악이라는 거죠. 선의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한다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고, 악의는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요, 선의 악의를 따지잖아. 특별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다 청구해,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타주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여러분 타주 점유자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누구? 임차인 전세권자. 임차인 유익비 청구해 못해? 필요비. 그러면 전세권자는 유익비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타주 점유자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해. 단 악의 점유자는 무엇을 못한다? 무엇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야 돼. 연결이 같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해요? 203조에 의해서 청구한다. OX 203조에 의해서 청구한다. 203조 방금 203조 OX 몇 조에서 청구한다? 626조 알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3조 OX X. 임차인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626조 OX 5라니까요. 비용 임차인은 몇 조?
626조 몇 조가 아니다? 203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번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취득했다. 분양계약? 그럼 여러분요, 수분양자는 부동산을 무슨 점유한다? 수분양자는 부동산을 무슨 점유해요? 아니, 수분양자는 여기는 간접 점유하냐 직접 점유하냐 이 말이죠.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다 직접 점유다? 왜 간접 점유다? 뭐라고요? 이것은 간접 점유죠. 간접 점유. 알겠죠? 간접 점유. 왜 보냐면 우리가 공사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수분양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자, 봐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을이 수리대금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수리대금이. 그럼 이 사람 수리대금을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등기를 해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죠? 등기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요,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준 것이지 이 사람한테 이거 너 가져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수분양자, 여기 지금요, 수분양자가 목적 부동산을 뭘 한다? 직접이다 간접이다? 실제 누가 소유자도? 갑이 소유자죠. 설정자가.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등기담보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요, 갑이 있죠. 갑이 5억짜리죠. 5억짜리 을한테요 2억을 빌려주죠.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을한테요 등기를 하죠.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요, 우리가 소유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매, 교환, 또 증여가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지. 이건 여러분요, 무조건 취득, 이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대차관계잖아요. 빌려주는 거잖아. 물건 빌려줬는데 소유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계약은 모든 게 다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증여예요. 그걸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등기했다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보다 양도 담보권자. 다른 말로 누구하고 똑같아? 저당권자가 똑같아. 저당권자가. 왜? 그래서 양도담보는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목적으로 뭐 한다? 점유해서 이 사람 한다? 사용하고 뭘 한다? 수익하죠. 사용하고 수익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수익하기 여기서 뭐를 취득한다?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청산 절차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넘어간다? 채권자에게 이전하죠. 채권자에게 이전해. 무슨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여기 선이 선자현조인데 선타잖아요. 여기는요, 간접점유자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설정자가 소유자라니까요. 설정자가 점유해서 직접 점유, 설정자가 사용하고 수익을 한다니까요.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비록 등기가 돼 있어도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등기를 했다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직접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청산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설정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도요, 희한하게요, 다른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시험에만 나왔어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벌써 지금 다른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벌써 몇 번 나와서 2개, 지문 2개 나왔죠 지금.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자, 5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 이런 말을 왜 썼나 모르겠어요. 최초의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이들 간에 중간 승낙 등기 합의가 있다. 합의? 갑을병이죠. 1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권. 우리가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을의 갑에 대한 권리, 등기 청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요하죠?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됐거나 또는요 합의 해제가 됐다.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갑에서 을이죠. 을에서 병이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거잖아요.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가 됐어. 그럼 무효가 되죠.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병한테 양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나 합의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없고 갑은 을한테 등기할 의무가 없고 갑은 병한테 등기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갑이 병한테 등기를 언제 하는 거죠? 갑이 병한테 등기를 언제요? 을한테 대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병한테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 해제가 됐으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기를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이미 등기해 준 경우는 어떻게? 이미 등기해 준 경우 등기하고 나면 그러면 말소로 청구하는 거죠. 알겠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자면 적부가 취소됐다. 그 다음에 이미 병 앞으로 경유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미 등기가 안 됐어. 이미 등기 안 됐어. 그러면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3번 갑은 을의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이 봐봐. 갑은 을이 대금을 줘야 병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이 지금 대금을 안 주죠? 그럼 병한테 등기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죠.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한다. OX, X죠. 우리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죠. 그런데 을은요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이것을 채권이죠.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채권 양도죠. 채권을 양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채권 양도. 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보면 점유취득시효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났죠? 점유취득시효 뭐가 있죠? 봐봐요. 여기요. 이렇게요.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가 을이죠. 됐죠? 그러면 갑은 여기 20년 됐어. 20년. 을은 등기를 할 뭐가 있어? 권리만 있어. 권리만. 이 사람은 뭐만 있어? 의무만 있어. 의무만.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면서 갑한테 통지만 하거나 갑의 승낙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면 되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승낙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요 중간생략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권리가. 을은 갑에게 등기를 가지고 올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만 있거나 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권리로서 통지만 하면 안 되고, 알겠죠? 의무도 있으니까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통지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유취득시효에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통지만 있거나 승낙만 있거나. 그런데 여기요 중간생략 등기는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뭐라 했다? 동의가 없더라도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없다. 5번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또 나왔네. 합의 해제. 아까 얘기는 뭐라 나왔죠? 취소. 똑같아. 취소나 합의 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병한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잘 봐봐. 여기 5번은 지금 중요한 지문이에요.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2번은 뭐죠? 2번.
2번은 취소. 이미 등기한 상태에서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것을 구별해야 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59번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뭘 탁 터뜨려 떠올려야 돼요?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보존이냐? 이전이냐? 알겠죠? 보존이냐? 이전. 이전 등기는 뭐가 중요해?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딱 이 두 가지.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는 세 가지. 뭐가 있다? 갑이 신축했다, 갑이 사정받았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갑이 매도 사실을 한다? 부인한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보존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 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 등기가 유효라고 누가 증명을 해야 돼? 내가 누구죠? 자, 여러분요. 아무튼 여기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는 거예요. 추정이죠? 추정하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 누구다? 상대방 누구다? 다투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죠? 추정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요? 내가 누구죠? 등기 명의. 등기가 나한테 있는 사람. 등기 명의 또는요, 자주평온 공용정의는 점유자. 이 말이죠. 점유자인 내가.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내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내가. 알죠? 보존 등기가 유효라고 주장하는 내가. 등기 명의 또는요, 점유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되면. 자주점유는 추정 안 된다? 그럼 내가 자주점유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자주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람. 그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항상. 증명 책임이. 무슨 알겠죠? 그럼 이런 거 봐봐. 우리가 이건 추정 안 되죠? 추정 안 되니까 결국 누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등기 명의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원래 봐봐. 갑이 신축이 돼 있죠? 그런데요, 내가 지금 나 A가 등기가 돼 있어. 갑이 신축했는데 A가 등기돼 있어. A가 그러면요, 보존 신축했는데 그러면 이 A의 등기가 유효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 A가 증명한대요. A가. 왜? 신축은 갑인데 등기는 A죠. A 등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A가 증명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 됐어. 권리 소멸한다 안 한다? 권리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등기는 효력 발생 여건이니까 소멸하지 않죠? 여기서 문제. 그러면 말소가 됐죠? 그럼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하품하지 말고. 알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가 중요해. 현재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자, 2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당사자 누구죠? 갑과 을이죠? 갑과 을 간에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갑과 을 사이에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추정력이 없어? 갑과 을 간에는 없어. 왜 없을까? 다르니까. 또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어? 왜 있어? 자, 봐봐.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누굴 얘기해? 이 물권 변동 당사자는 항상 생각을 해.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두 가지만 빼고 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말. 이 두 마디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당사자 간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 말은. 인정된다. 알겠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3번 예.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된 부동산 점유의 추정력 뭐죠? 점유의 추정력. 이건 200조.
200조. 200조가 뭐예요? 200조가 뭐야? 자, 200조가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오케이 추정한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점유물은 뭘 얘기한다? 동산을 의미하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요, 물권법을 우리가요 잘해야지 고득점을 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앞으로도요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요일 날짜를 잡아가지고요 하루요 2번이나 3번 정도요, 3회나 2회나 3회 정도요 연속적으로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야지요 기기가요 제대로요 원상태로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요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점유자가 점유물이죠. 동산 되고 부동산 안 된다. 왜?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죠. 동산은 점유고.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뭐가 인정된다?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동산에는 뭐가?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아시겠죠? 자, 3번. 건물의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 신축은 누구다? 갑이야. 보존 등기 명의자가 누구다? 을이에요.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한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지신다? 3번에서 여러분요 등기 명의인이 진다겠죠. 추정력이 없으니까. 등기에 추정력이 없으니까 등기 명의인이 입증하죠. 내가 입증하는 거잖아요. 알았죠? 누가 입증한다? 을이 입증한다. 을이 입증한다. 알죠? 을이 입증한다. 무슨 알겠죠? 자, 4,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서 특별조치법. 여러분 특별조치법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질까 말까 고민할 때예요. 23회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요, 지금 특별조치법이 없어져가지고 안 만들어가지고 지금 15년째, 16년째 돼요, 지금요. 알겠죠? 말했죠. 울산광역시에서만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그럼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죠. 특별조치법은 어느 경우만 특별조치법 그런다. 그러면 어느 경우만 추정력이 없다? 어느 경우 없어? 두 가지가 없어. 두 가지가 없는 것이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뭐다? 보증서, 보증서하고 확인서. 보증서하고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이런 말. 이런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런 말이 지금 여기 있어 없어?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어느 경우에 또 추정력이 없죠? 어느 경우에 또 추정력이 없냐고. 이번에 낫자고 했잖아요. 보존 등기가 잘못돼서 이 등기가 무효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떤 이유로 해서 등기가 무효다, 이 말. 등기가 무효.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 추정력이 없다. 왜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떤 이유로 보존 등기라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없다, 이 말이죠.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자 명의 사망 이후 필요 없어, 그런 말이. 특별조치법은 원칙적으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 특별조치법은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알죠? 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60번은요 전세권이죠. 전 전세권은요 봐봐, 항상 세 가지. 뭐가 있죠? 전 전세하고 비스무리한 게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누가 지금 얘기했어? 임대차. 임대차가 있고 뭐가 있어? 전대차가 있고. 오케이. 복대리가 또 있죠? 대리권이 있고 뭐가 있고? 복대리가 있고. 전세권이 있고 뭐가 있고? 전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 전세권이나 전대차나 복대리는 원래의 기본이 되는 대리권이나 임대차나 전세권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죠? 태야,
태아가 엄마 배보다 더 커버리면 돼, 안 돼? 엄마 배 태워 죽어. 알겠죠? 안 된다고. 그래서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전세권이 침해가 되죠? 여러분,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있어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 없는 사람 누구야? 저기? 오케이, 알바생도 돼. 오케이. 알바생. 알바가 누구죠? 점유보조자, 점유보호 청구권 없죠? 오케이. 그럴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없죠? 지역권자. 지역권하고 뭐하고? 저당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 그 다음 나머지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뭐가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 유치권도 있죠? 유치권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도 점유하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누구도 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도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3번,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뭐가 있어야? 등기해야 제3자가 돼야. 항상 대항이란 말은 등기가 있어야 돼.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무슨 말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뭐죠? 전세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 1층에다가 전세를 잡죠? 전세권 플러스 등기를 하죠? 그럼 이 등기는 용익권 등의 전세권하고 담보권 등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용익권 등의 전세권 위에는 뭐를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한다?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것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을 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그러면요,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왜요? 전세권이 소멸이 되니까요. 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전세권이 소멸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는 뭐에? 전세금의 압류 등을 해야죠. 압류 등을 해야죠. 전세금에. 알겠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여러분요, 여기도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남의 토지 위에 왜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남의 토지 위에 어떻게 건물이 있어? 오케이. 뭐가 있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다가 전세권이나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미친다. 이렇게. 5번은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만약에 지상권이 있었으면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60번 정답은? 몇 번? 4번이요? 이렇게요. 점유취득시효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를 보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여러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여러분 점유자가 누구예요? 이 점유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냐고?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임차인이에요? 점유자 누구냐고?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면 무조건 무슨 점유를 추정한다? 자주 점유를 추정하죠. 추정하면 누가 입증한다? 자주라는 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이. 자, 그러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누가 증명한다? 자주 점유임을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1번 틀렸죠? 2번 시효 진행 중이죠. 시효 진행 중. 시효 진행 중이면 몇 년 됐다는 거죠? 17년. 알겠죠? 17년밖에 안 됐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인데요. 지금 몇 년이 됐다?
17년이 됐다. 17년. 17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가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요. 갑에서 병으로. 그렇죠? 그러면요, 17년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몇 년만 채우고? 3년. 나머지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시효 진행 중 소유권이 전전양도된다. 병 앞으로 간다. 시효가 완성됐다. 완성. 그러면 완성자는 완성 당시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완성 당시 등기상 명의자 누구? 병에게 이 말이죠. 3번 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한다. 철거를 말 수 있다. 자, 잘 봐. 누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누가 누구한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요, 여기 등기죠. 등기가 있고 점유죠. 점유되게 갑이죠. 여기 을이죠. 자요, 갑이요, 병한테요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소유권 또는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아까 우리 한번 나왔죠.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이 을은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아, 없다고 했잖아요. 얘는 뭘 가지고 있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뭘 가지고 있어?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물권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요.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가 을이에요. 이 갑이요, 이 땅이 미등기예요, 미등기. 미등기인 상태에서 을이요,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그랬더니 이 을이요, 갑이 여기다가요, 보존등기했어, 보존등기. 미등기였는데 땅이요,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등기해달라 하니까 자기 앞으로 이제 진짜 보존등기했어. 맨 처음 등기가 없었는데. 봤죠?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아, 있다고 해놨네. 알겠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있죠? 왜 있죠? 그게 중요해요. 왜 있죠? 사람이 똑같잖아요. 미등기일 때도 갑의 소유고 여기 등 20년이 되고 나서도 갑의 거잖아요, 지금.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제3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지. 둘 다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미등기 할 때 갑이 소유자나 등기가 되고 갑이 소유자나 소유자가 동일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갑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이면 그럼 어떡할게요? 상속인이면 상속인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똑같잖아. 포괄 쓴 게 상속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저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등기가 갑이죠. 점유가 지금 누구예요? 을이죠. 됐죠? 지금 몇 년이다? 20년이죠. 그랬는데 이 갑이 여기다가 돌담을 쌌다잖아요. 담을 쌌다잖아요. 왜? 너하고 친구하고 싫다잖아요. 알겠죠? 담을 쌌네. 마음의 담을 쌌어?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왜? 소유자가 똑같잖아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는 사람이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여기서 담장을 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똑같죠, 소유자가. 그래서 을은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자, 3번. 시효기간 완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해지. 적법하게 이전께 받은 명의 수탁자. 정말 이게 이제 이때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올 때죠. 지금 이 23회가. 그런데 자, 그럼요. 여기서 문제요. 우리가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8조의 경우는 명의신탁이 뭐가 될 수 있어? 유효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유효가 되죠? 8조에서? 오케이. 종중, 부부간, 또 종교단체, 종교단체, 부부간. 그래도 뭐 다는 아니어도 뭐 적당히는 다 알겠죠? 스킵을 하고 있어요. 그보다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 집행의 면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 경우 그것을 뭐란다? 적법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오케이, 조세포탈. 그걸 8조, 실명법 8조 이걸 얘기해. 그걸 적법하게. 그럼 봐, 명상이 유효일 때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할 수? 무효일 때는 절대로 해지 못해.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명상이 무효일 때 해지한다 해가지고 시험에 정답으로 3번이나 나왔다고 얘기했죠. 왜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러다가 보면 날새 빨리 얘기해야 돼. 왜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 아무튼 한 소리는 다 해요. 알겠죠? 아무튼 대충 맞아. 야, 봐. 자, 봐. 해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10월 1일이죠. 해지라지. 해지.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도 무효가 돼. 그러면 오늘까지는 뭐가 돼? 오늘까지는? 오케이, 이게 중요해. 오늘까지는 유효이고,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오늘까지는 유효이고, 오늘부터 무효를 해지라고 그래. 그런데 무효는, 그냥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무효는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무효잖아요. 2월 1일부터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는 2월 1일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해지는 현재 오늘까지는 유효인데 오늘부터 무효를 할래 이 말이잖아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지를 하려면 지금 법률행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유효인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논리적으로 해지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약정이 무효이죠? 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계속 물어봤다. 명상약정이 무효인 경우, 뭐 가박을 하고 뭐 중간생략 등기에 중간생략 명상약정을 했다. 맞는 것 틀린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봐. 이제 봐. 적법하게란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해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서요, 여기 이렇게 이 등기가요, 점유가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등기가 A가 됐어요. A가 누구냐? 수탁자예요. 수탁자, 명의신탁 유효일 때 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여기는 제3자죠. 이 사람 A하고 B가 아니죠. 제3자 을하고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몇 년이 됐죠? 20년이 되고 나서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 해지가 돼서 B가 누구죠? 신탁자한테 등기가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제3자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A에서 누구로 바뀌었어? B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B로 바뀌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시효 완성자, 잘 봐 주어를.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죠. 반대라면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반대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여기 봐봐. 이전 받은 명의 신탁자는 이 말이에요. B는 이 말이죠. 시효 완성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바뀌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그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효 완성자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이것은 우리 항상 시효 완성자는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누가?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반대로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 지금 문제도 약간 까탈스럽죠. 알겠죠? 자요, 5번은요,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체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누구한테 속한다? 원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OX. 왜 X일까요? 누가 가죠? 그러면 누가 가죠? 자, 이 말이죠. 봐봐. 등기죠. 등기가 뭐다? 갑이죠. 점유죠. 점유가 누구죠? 을이죠. 그럼 여기서 몇 년이 났다? 20년이죠. 그럼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청구하게 돼서 등기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다? 처음부터 90년부터 2010년이죠. 2010년이면 2010년에 등기하게 되면 90년부터 을이 소유자죠. 을이 90년부터.
그런데 이 을이요, 중간에 여기서 98년에 임대를 줘가지고 월세를 받아먹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받아먹으면 이것은 눕게 된다? 을의 것이다. 왜?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90년부터 소유자니까 98년에 빌려주고 월세 받은 것은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시부터. 점유 개시 시부터. 알겠죠? 원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OX, X. 그래서 원 소유자에게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60번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은요.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죠. 전부 멸실. 그러면요, 우리가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소멸하지 않는죠?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 우리가 지상권을 뭐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효력 발생 요건을 얘기할 때는 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 등기가 불법 말소, 그때는 효력 발생. 여기는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 되니까 다시 건물을 신축하면 되죠. 자,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지상권자는 뭐다? 존속기간 동안 지상권자가 보호되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그러니까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했다고 돼 있죠. 이것을 양수했다고 돼 있죠. 병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 병하고 지상권자하고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지상권자가 우선해? 왜 지상권자가 우선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어. 알겠죠?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에 을이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있고,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바뀌었어. 1번, 2번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지상권은 뭐라고? 물권이라고. 물권은 뭐가 있다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지상권자는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죠. 언제까지? 존속기간 동안. 그러니까요, 병은 지상권자한테 너 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환매특약에 등기가 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자 그럼요, 여기 줄과 환매특약 세 가지를 더 써야 되겠죠.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뭐? 환매. 두 번째 환지. 오케이. 세 번째는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뭐라고?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4번 법원이 결정한 지로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하죠. 결정했죠. 결정. 법원이 결정했죠. 2년분 이상 지체하죠. 그럼 지상권을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하죠. 이때 2년분은 어떤 2년분을 얘기해? 이때 2년분은 판결 확정 전후다. 판결 확정 후다. 연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지로에서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토지 양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로 지로가 결정된 경우고, 토지 양수인의 경우는 양수인에게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가 돼. 양수인에게. 판결의 경우는 어떻게? 판결 전후에 걸쳐서 몇 년? 2년 이상. 이렇게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토지가 매매가 되면 양수인에게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아직 이건 시험에 안 나와서 우리 시험은 다른 국가고시는 나왔는데. 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에 뭐가 생각됐다? 담보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됐다? 담보지상권이죠?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 변제로 소멸하죠? 그러면 동시에 뭐도 같이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지상권도 같이 소멸해. 전화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63번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물상대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물상대가 안 된다. 우선 변제 물상대가 안 된다. 유치권은요,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이하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성립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죠? 유치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타인 것만 돼. 그러니까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3자 것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뭐한다? 누가? 채무자가 무슨 점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것은 채무자한테 물건을 넘겨줬다. 그것을 점유 상실로 봐. 그래서 바로 소멸해. 5번 건축자재죠? 여기 봐봐. 대금채권 담보죠? 자, 대금채권. 자, 지금부터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시작.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세 가지. 세 가지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때 매매대금 뭐다? 매매대금에는 자재 납품대금이죠? 자재대금? 자재대금이죠? 또 하나가 있어. 매매대금 뭐가 있다?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이 정도 말하면 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관할청구. 너무 길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자, 다시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자재 납품대금, 자재대금. 알겠죠?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물론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도 있긴 있어. 알겠죠? 토지 매매대금 이런 대금도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이제 물권법의 마지막 문제 64번 유치권이죠?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는 뭐냐면 봐봐.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공장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인데 이놈이 돈 안 주니까 제3자가 누구냐? 제3자가 경비업체에다가 점유 매개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경비업체가 직접 공장 건축업자, 공사업자가 간접 점유 이렇게. 이것도 유치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봐봐. 여기 우리가 유치권을 주장할 때는요, 제3자는 보통 여러분요 누구를 얘기하냐? 경락인을 얘기해. 경락인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 청구할 수. 그런데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왜 그런다? 왜 변제 청구 안 되고 항변권 안 되죠? 항변권 왜 안 되죠? 왜 제3자한테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죠. 그러니까 변제 청구도 못하지만 동시 항변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법에 있죠. 채권법.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돼 있으면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만. 그래서 제3자 경락인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은 유치권은 물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인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으나 경락인 매수인한테 변제 청구나 동시행 항변권은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2번. 그래서 피더브 채권 변제를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 유치권 행사하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그럼요 채권과 유치권과 항변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아시겠죠? 4번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수지. 여기요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죠. 채권,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 변제에 먼저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과실을 수취했는데 이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어떻게 해? 금전이 아니면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알겠죠? 금전이 아니면 반드시 돈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받아가야 돼.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주택인 거주하며 이를 사용. 여기 봐봐.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아주 중요해. 이거 시험이 잘 나와.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건, 그럼 우리가 백선 할 때도 하고 몇 번 나왔죠? 사례 문제 나오고,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다. 보존행위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는 적법이다. 적법이고, 따라서 불법 행위가 불법 점유가 된다 안 된다? 불법 점유가 안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특히 여러분요, 여기 보존을 위한 사용,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보존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무자의 뭐 없이 승낙 없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사용하죠. 사용하면 뭐한다? 그것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뭐를 청구한다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승낙 없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승낙 없이고. 이때 대여죠. 이때 대여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차임은 채무자에게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유치권자한테 불법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알겠죠? 승낙 없이 했을 때, 승낙 없이 사용했을 때. 근데 여기는 무슨 사용이다? 여기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것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승낙 없이. 알겠죠?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사용하되 뭐는 반환해야 된다? 사용이. 그런데 사용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승낙 없이 대여, 담보 제공 사용, 승낙 없이.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차임은 채무자한테 반환을 해야 되고. 여기서 문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러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하고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아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승낙 없이 했을 때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왜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남이요. 그런데 유치권이 소멸되면 돌려줘야 되겠죠. 점유 못하죠. 결국 유치권 소멸이란 말이나 유치물 반환 청구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승낙 없이 대여했을 때는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